이제 기아 2차 곡선 개념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물선에 대해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2차 곡선 파트라는 건 뭐지? 우리가 중학교 때 하고 고등학교 때 원에 대해서 공부를 쭉 했는데, 그지? 중학교 때는 원에 대한 기하학적인 성질 위주로 공부를 했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방정식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때 원에 대한 일단 정의를 공부를 했는데, 항상 2차 곡선은 정의가 가장 중요한데, 원의 정의는 정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일정한, 이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이게 반지름을 말하는 거죠. 반지름으로서 일정한 점들의 모임입니다. 자, 어떤 정점이라는 게 여기서는 그러니까 원의 중심을 말하는 거겠죠.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이 무수히 많을 텐데, 그 점들을 쭉 연결한 걸 우리는 원이라고 부른다. 자, 이 정의를 통해서 뭐를 했었냐면, 정의를 통해서 이제 방정식을 유도를 했었어요. 원의 방정식. 자, 뭐냐면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인데, 이 거리가, 자, 중심이 보통 기본형이란 건 원점일 때를 기본형이라고 그러니까, 그지? 여기 있는 이 점을 x, y라고 두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일정한 r이 된다. 요거를 식으로 옮긴 걸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자취의 방정식.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되고, x에서 0 뺀 거는 x니까 이놈이 r이 된다. 요거를 자 제곱을 하게 되면 요와 같은 형태가 될 거고, 얘를 이제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 중심이 0,0일 때를 기본형이라고 부르잖아, 그지? 자, 그럼 이때에서 이거에서 이제 우리는 뭘 해보냐면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해보는데, 맞죠? 어차피 원은 모든 방향으로 다 대칭이기 때문에 대칭이동은 별 어떤 의미가 없고요. x축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했을 때 x 대신에는 x 빼기 a를 집어넣어주고 y 대신에는 y 빼기 b를 집어넣어줘야 된다라고 공부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중심이 일반적으로 a, b일 때에 원의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었던 거잖아. 일반형이라고 부르지,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형까지 유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여기서 기본적인 이런 어떤 정의에 관련된 내용이 끝나고 나면 이제 원의 성질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었는데, 이건 주로 이제 중학교 때 많이 다뤘던 내용이야, 그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었잖아. 중심각하고 원주각의 관계 있지. 이 원주각이 절반 세타이면 중심각은 이놈의 항상 2배가 된다. 이런 게 이제 원의 성질 중에서 중요한 거였는데, 이 원의 중요한 성질도 사실은 이 정의로부터 유도가 된다는 걸 명심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수선이 아니고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말이야. 원의 정의란 것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반지름, 이것도 반지름, 이것도 반지름. 이게 모조리 같다라는 게 원의 정의를 이용하겠다는 뜻이니까, 그지? 이게 모조리 같으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각도를 만약에 내가 알파라고 두면 얘도 알파.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각도는 그러면 두 내각의 합은 하나의 외곽과 같으니까 2알파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만약에 여기를 베타라고 잡으면 여기도 베타가 될 수밖에 없고, 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럼 요만큼은 2베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는 요 각을 합치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고, 중심각을 합치면 2알파 더하기 2베타가 돼서 이 묶어내면 이 알파 더하기 베타의 2배가 된다는 게 증명이 되잖아. 이거 증명 뭘로 했다고? 정의를 가지고 했다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정의였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이런 원에 대한 고찰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를 공부했냐면 원과 직선과의 관계를 공부했어요. 원은 직선하고 안 만날 수가 있고 접할 수가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원과 직선의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그지? 연립방정식의 교점 개수가 실근 개수이고 연립방정식의 교점의 x좌표가 근이다. 이런 걸 우리 공부했잖아. 이랬을 때 이 연립방정식의 교점 개수가 실근 개수니까, 그지? 이 두 개를 연립했을 때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고 접할 때는 0이고, 이게 0보다 크거나 클 때가 이제 서로 두 점에서 0이 될 때가 중근이니까 한 점에서 허근은 만나지 않으면 실근이 관계라서 허근인 거죠. 그래서 이런 판별식 D를 요 두 개 연립 방정식의 판별식 D를 이용해서
원하고 직선하고의 관계를 갖다가 논했단 말이야. 뭐 안 만나면 교점이 없으니까 허근, 한 점에서 만나면 중근, 두 점에서 만나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왜? 교점 개수가 실근 개수니까. 이런 것들을 논했듯이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포물선, 타원, 쌍곡선들도 가장 중요한 게 정의 이거고요.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정의 끝나고 난 다음에 방정식 유도하고 평행이동 시켜보고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다뤄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와서는 직선과의 관계로 마무리할 거단 말이에요. 2차 곡선이 흘러가는 과정을 우리는 원에서 이미 다 공부를 했다. 이걸 그대로 밟아가게 될 거다라는 걸 일단 느끼시고요. 먼저 포물선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그대로 밟아갈 거다. 먼저 포물선은 정의가 정점, 한 정점, 요거는 이제 초점을 갖다가 말하게 됩니다. 한 정점으로부터의 거리와 한 정직선이 나옵니다. 정직선. 요거를 이제 우리는 준선이라고 부르는데,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포물선이 점이 하나 있을 때 그 점에서부터 초점까지 거리와, 이 초점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점이 하나 주어진다는 거야. 그 점에서의 포물선의 점에서의 초점까지 거리와 그 점에서 움직이지 않는 직선이 하나 주어져 준선이라고 불러. 그 준선까지 거리가 똑같은 놈들만 모여있는 게 포물선의 정체란 거야. 한 정점으로부터의 거리와 한 정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 알겠니? 요거를 우리는 포물선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모든 2차 곡선 문제는 저 정의를 그림에 나타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 알겠니? 그래서 이 포물선의 모양새가 어떻게 생길 건지를 한번 예측을 해보면 이래. 자, 예를 들어서 정점이 하나, 초점이 주어지는데, 여기 하나, 점이 하나 주어지는데, 이 초점이라는 거는 왜 이름이 초점이냐면 나중에 접선 가서 공부를 한번 해볼 텐데, 빛의 광학적인 성질은 빛은 최단 시간으로 이동한다. 즉 다른 말로는 직진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포물선에 나름대로 포물선을 적절하게 조절했을 때 빛이 그 포물선에 딱 도착을 하면 반사돼서 저 초점의 위치로 모이게 만들 수 있어서 저 점을 초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공부하시고요. 점이 이렇게 초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는 직선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직선. 이런 이름이 준선이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 원점을 중심으로 말이야, 요 거리하고 요 거리가 정확하게 같다면 요 거리가 같다면 이 원점은 반드시 포물선 위에 점이어야 됩니다. 왜? 포물선의 정의가 그거니까.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거리와 요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는 반드시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거 꼭 기억해라. 자, 그러면 이 점이 포물선의 점이라면 거기만 있나, 그지? 예를 들어서 이런 데 하나 찍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직선까지 거리는 수직거리라 했으니까 이 거리가 같은 그런 점을 분명히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저 점도 반드시 포물선에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면 저 점만 있는 게 아니죠. 이 점을 X축의 대칭이동을 시켜봐. 그럼 이랬을 때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아질 거 아니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요거하고 요것도 같아질 거 아니야. 왜? X축 대칭이니까요. 그럼 이 점도 당연히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일 거고. 거기만 잡을 수 있나? 이런 데 가서 또 하나 잡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같은 그런 점을 또 잡을 수 있으면 마찬가지 X축 대칭점도 또 잡을 수 있게 될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이 점들을, 잡은 점들을 부드럽게 연결하면 말이야, 이와 같은 형태가 나타난다. 아, 이 그림을 좀 잘못 그렸네. 미안. 아유, 손이 삐꾸라가지고, 씨. 자, 좀 대칭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대칭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쁘게. 자, 하여튼 간에 요와 같은 형태의 부드럽게 연결한 요 곡선. 요 곡선을 우리는 포물선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포물선에 있어서의 중요 요소들 이름을 한번 기억을 해보자면, 여기 움직이지 않는 정점, 얘를 초점이라고 부르고요. 움직이지 않는 직선, 얘를 준선, 기준이 되는 선, 이렇게 기억해. 준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초점과 준선이라는 것은 요거는 정의를 갖다가 표현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겠고, 그 다음 잘 들어.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꼭지점이라고 불러요. 꼭지점. 그리고 아까 요 X축 상에 놓여있는 이 X축이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이 포물선에 지금 접으면 정확하게 포개지는 대칭성을 유지한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 X축을 대칭축 생략하고 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대칭축이라고 합시다. 대칭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 꼭지점하고 그 다음에 대칭축이라는 것은 요거는 항상 포물선의 그래프를 갖다가 규정하는, 포물선의 그래프를 규정하는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포물선의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리고 싶은 보조적인 수단. 이게 초점과 준선이 정의를 나타내는 핵심적인 요소들이고, 이런 것들은 그래프를 완성하는 보조적인 수단이란 말이에요. 네 가지 다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초점과 준선에 대한 정의는 어떠한 문제를 풀든지 간에 바로 표시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포물선의 그래프가 봐봐. 초점을 끌어안는 방향으로 그려져야 되고, 준선은 등지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 초점이 있다면 이렇게 초점을 끌어안는 방향으로 그려지고, 저 뒤쪽에 등 쪽에 준선이 생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포물선을 그릴 때는 초점을 끌어안는 방향으로 그려지고, 준선은 등지고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 요소들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고, 정의가 이와 같다 보니까 그 정의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됩니까? 그러면 이제 이 정의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될 일은 포물선의 방정식을 한번 유도를 해봐야 되겠네, 그지? 자, 이랬을 때 이 초점 좌표 F를 P, 빵이라고 넣었습니다. 이렇게 요점 좌표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지금 현재 P고, P는 양수로 지금 취급당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준선은 포물선의 정의에 따라 요 거리가 P였으면 왼쪽으로 P만큼 떨어진 X 이퀄 빼기 P라는 직선이 될 것이고요. 지금 요 원점 요거 꼭지점으로 작용하고 있죠. 자, 이랬을 때 포물선 위에 점 하나를 X, Y라고 두겠고요. 이 X, Y의 관계식을 세워내면 그걸 우리는 포물선의 방정식 혹은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항상 정의에 입각해서 방정식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같다가 이게 포물선의 정의였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점과 점 사이 거리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X 빼기 P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0, Y의 제곱이라고 쓰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자, 요놈의 X좌표가 지금 현재 X고, 이 준선의 X좌표가 마이너스 P니까, 항상 여기서부터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면 되는데, 자, 이거는 X 빼기 P. 이렇게 했는데, 요놈의 X좌표에서 요놈의 X좌표를 빼면 되는데, 선생님 절대값은 왜 씌웠었습니까? 라고 하겠죠. 이미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포물선의 모양이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생기는 포물선의 입장에서는 준선이 오히려 오른쪽에 생긴다고. 그러니까 포물선의 모양이 얘가 아닌 뒤집어지는 포물선의 입장에서는 이 점이 준선보다 더 왼쪽에 있고 준선이 오른쪽에 있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한쪽에서 한쪽을 뺐을 때 길이는 절대값을 동원해야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표현하는 건 길이입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붙은 거고, 요거는 이제 두 개가 만나서 플러스가 돼버리니까 양변을 이제 제곱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된다고.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2px p의 제곱 y의 제곱은 요놈 전체를 x 플러스 p의 완전 제곱으로 보면 되잖아, 그지? x제곱 플러스 2px 플러스 p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p제곱 날라가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날라가고, 그러면 y제곱만 딱 남고요. 요 넘겨서 4px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요놈이 바로 포물선의 기본형, 즉 꼭지점이 0,0에 있을 때의 포물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고, 특별히 요 그림은 p가 양수일 때의 그림이다라는 거 아시겠어요? 아, 그러면 p가 음수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p가 양수일 때는 이 그림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포물선 위에 어떤 점을 잡았을 때 그 포물선 위의 점에서 초점까지 거리는 반드시 이 점에서 준선까지 거리와 같을 수밖에 없다. 왜? 그런 놈들이 모인 게 포물선이니까, 정의에 따라서. 이제 요 생각이 가장 중요한 생각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되겠어요? 오케이.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먼저 조금 이제 기억을 해둬야 될 거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자, 요걸 지우고 깔끔하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포물선이 P가 양수인 포물선은 요와 같이 그려진다 했는데, 그지? y제곱 이꼴 4px 했을 때 P가 만약에 양수라면 이 점이 P, 빵이 되고 초점 준선은 이렇게 지나가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요 포물선을 결정할 수 있는, 모양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P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P가 변함에 따라서 이 포물선의 모양이 변해갈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은 이 포물선의 모양이 P의 값에 따라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지를 먼저 한번 관찰해 봅시다. 그걸 관찰하기 위해서, 그지? P를 그대로 집어넣었을 때 이 점에 좌표를 한번 보면 P를 여기다 집어넣어 봅시다. Y의 제곱은 4P의 제곱이 되니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다 루트 씌우면 이렇게 될 거니까, 그지? P가 양수라는 가정 하에서 그럼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2P가 된다. 왜? 이게 2P 전체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결국은 여기가 2P일 거고 요 밑에 있는 요 점 좌표가 당연히 P, 마이너스 2P가 될 건데, 어찌됐건 여기에는 이 높이 있잖아. 이 높이가 바로 Y좌표, 이놈의 P가 들어가 있으냐, 이놈의 P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지? 결국은 이 2P라는 게 요 길이를 말하는 거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 P의 절대값이 클수록 P는 음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P의 절대값이 클수록 여기는 요 폭이 있잖아요. 요게 길어진다, 높아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P의 길이가 요 길이를 말하는 거니까 P가 크면 클수록 요 값이 커질 거 아닙니까? P가 양수일 때. 그럼 요 값이 커지면 요게 점점점 위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니까, 만약에 요 상태에서 요 P가 지금 요 그림보다 P가 더 커졌다고 상상하면 이 점도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고, P가 더 커지면 그 다음에 그걸 넣었을 때 이 P 값도 요거보다는 더 높아져서 이렇게 갈 거냐, 이 P도. 그러면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는 소리잖아. 이렇게. 다시 이 하얀색 그림에서의 P가 좀 더 커졌다라고 상상을 해보라고. 그러면 요점 P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P가 커졌으니까. 그 다음에 요 길이도 2P니까 이 길이도 더 길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요 Y좌표가 더 커질 거니까, 그지?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P가 크면 클수록, P가 양수일 때 크면 클수록 이 포물선은 점점 요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팔을 갖다가 더 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포물선 입장에서 요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돼 있던 놈이 좀 더 이렇게 팔을 벌려야 되니까 좀 더 펑퍼짐해진다는 거예요. 알겠지? 이 폭이 커진다는 거예요. P가 크면 클수록 폭이 커지는 이러한 포물선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림 두 개를 보고서 요 위쪽에 있는 게 P가 더 큰 놈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 기억했죠? 좋습니다. 기본형에서 이 P에 따라서 이놈의 모양이 바뀐다는 걸 기억하시고, P가 양수일 때 P가 커지면 커질수록 포물선은 더 펑퍼짐한 놈이 된다. 요거 좀 기억을 합시다. 기억을 했어? 좋아.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기본형에서 이런 걸 느꼈으면 이제 뭐를 해보냐면 지우고, 자, y제곱 이퀄 4 곱하기 p x. 자, 요놈이 기본형이라고 공부를 했고, 그지? P가 양수일 때의 그림을 우리가 한번 유도를 해봤어요. 자, 요렇게 가서 이 P가 양수일 때 당연히 준선은 여기 이렇게 생길 것이고, 그지? P가 양수일 때 y제곱 이퀄 4px다. 요렇게. 자, 이제 요렇게 한 다음에 이제 문제집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참고서들 보면 이 상태에서 P가 음수인 그림 바로 뒤바뀌어서 나오고, 그 다음에 갑자기 저 포물선의 방정식이 뒤바뀐 x제곱 이렇게 시작하는 놈은 또 뭐 갑자기 이런 2차함수 모양이 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지? 그거를 왜 그런지 설명을 안 해놓은 상태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암기를 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런지 좀 이유를 똑바로 알고 가자고. 알겠니? 보통 보면 이런 포물선의 방정식을 유도해 놓고 그 다음에 모양에 따라서 포물선의 식을 외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슬그머니 평행이동으로 넘어갑니다. 평행이동으로. 근데 보니까 아무 데서도
대칭 이동에 대해서 설명을 잘 안 해놓고 있는 문제집이나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교과서도 있고요. 대칭 이동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져야 왜 포물선의 식이 달라지면 모양이 달라지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여기를 보시면 여러분 이걸 아까 우리가 유도를 할 때 이 포물선은 애초에 X축에 대해서 대칭이었어요. 이게 대칭축의 의미가 그래서 이름이 대칭축 아닙니까? 그지? 그러니까 얘를 원래 X축에 대해서 대칭인 놈을 X축으로 접었다 떼봤자 대칭이동 시켜봤자 이놈 모양이 바뀔 리가 있냐? 그지? X축 대칭이동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식으로는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잖아. X축 대칭이동은 Y 대신에 빼기 Y를 넣는다고 배웠잖아. 그지? 그럼 여기다가 빼기 Y를 넣어봤자 제곱하면 원래식 그대로잖아. 그럼 모양이 변화가 없다는 소리야. X축 대칭이동은 뭐 관심이 없어. 변화가 없으니까. 그럼 Y축 대칭이동을 한번 해보면 여기는 이 포물선의 모양이 이렇게 될 것이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초점은 P,0 노란색으로 써놓으면 여기 마이너스 P,0로 갈 거고 준선은 X 이퀄 P로 가는데, 그지? 이렇게 가는데 그럼 여기는 이 식은 어떠한 변화를 일으켜야 되냐면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되냐면 Y제곱은 4 곱하기 P라고 쓰고 X 대신에 빼기 X를 넣어줘야 Y축 대칭이동 시킨 거니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한번 써보자. 4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P 그리고 여기는 X 이렇게 쓰면 뭔가 여러분 좀 껄끄러운 일이 벌어진다 그래. 뭐야 이게 P가 양수일 때는 그냥 P를 넣어야 되고 P가 음수일 때는 빼기 P를 넣어야 되나? 막 이런 혼란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Y축 대칭 이동에서 나온 거지만 이렇게 빼기 P 플러스 P 이런 문자를 막 여러 개 동원하지 말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빼기 P를 여기 보니까 선생님 P를 좀 대문자처럼 써놨죠. 요때는 요 빼기 P를 그냥 새로운 P라고 여기는 거야. 새로운 P라고 여기는 거야. 그럼 요 놈은 당연히 X 이퀄 요 하얀색 새로운 P에 대해서는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놈은 그냥 새로운 P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때든 그냥 기본형은 이놈이 되는 거고 그지? 다만 요 P 자리에서 요때의 P는 양수 역할을 하는 거고 P가 요때의 P는 여기가 이거 통째로를 다시 P로 받았으니까 이 P는 0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요때는 그냥 P를 음수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얘는 음수에다 빼기 붙인 양수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P 넣고 어떤 때는 마이너스 P 넣고 이런 혼란이 벌어지니까요. 그냥 식은 그냥 이거 하나로 보겠다는 거고 다만 P가 양수일 때는 이 그림 P가 음수일 때는 요 그림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원래는 이게 Y축 대칭 이동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P 대신에 막 마이너스 P 넣고 이런 복잡한 일이 싫어서 이때는 그냥 이 마이너스 P를 새로운 P로 이렇게 받아서 이때든 그냥 기본형은 얘로 보고 P가 양수일 때는 얘, P가 음수일 때는 얘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 이것도 원래는 Y축 대칭 이동 한 거지만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생겼든 아니면 이렇게 생겼든 간에 초점은 P, 빵이라고 쓰고요. 이때는 준선도 마찬가지로 X 이퀄 마이너스 P라고 쓰고 이건 X축이고 Y축인데 다만 이 두 대 기본형은 Y제곱 이퀄 4PX이나 이 모양이 달라지게끔 하는 것은 P의 부호이다. 얘가 P가 양수일 때라면 얘는 P가 음수일 때의 그림이다. 이렇게 여기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초점을 끌어안으면서 준수는 등지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지. 자 기억합시다. 요 그림하고 요 그림의 차이는 요 P의 부호가 만들어내고 있다. P가 양수일 때는 이 그림, P가 음수일 때는 요 그림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실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P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기본형이 요럴 때는 이런 그림이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한번 해둘 거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항상 이 P 옆에 있는 요놈, P 옆에 있는 요놈이 바로 대칭축입니다. P 옆에 X가 있죠? 그리고 이 대칭축은 항상 차수가 1차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에 X가 여기 있으면 여기는 Y에 2차가 존재하는 거죠. 2차 곡선이니까요. P 옆에 있는 놈이 대칭축이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초점은 대칭축 상에 있다는 거 명심해야 돼. 초점은 반드시 대칭축 상에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에 있어서의 꼭지점은 0,0인데 초점을 쓰실 때는 여기를 보세요.
x 옆에 p가 있으면 p가 x 자리에 써진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p, 빵이 되는 거고요. 준선은 항상 뭐라고? 얘가 x 자리에 써져 있으면 준선은 x equal 요거로 반대고 마이너스 p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다시 p가 x 1차 옆에 써져 있으면 p를 x 자리에다 쓴다 이렇게 암기하면 된다 했어. 그리고 p를 x 자리에 썼으니까 준선은 x equal 요놈과 반대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된다. 기억했지? 그리고 p 옆에 있는 이 1차가 바로 대칭축의 위치다. 나중에 그러니까 만약에 평행 이동이 된다 하더라도 대칭축은 x축에 평행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이 옆에 있는 1차가 바로 대칭축을 말하는 거야. 지금 현재는 x가 1차니까 x축이 대칭축이고 평행 이동을 하게 되더라도 대칭축은 x축에 평행한 놈이 대칭축이다 이렇게 기억하자고. 초점은 반드시 p 옆에 x가 있으면 x 자리에 쓴다. 기억했죠? 자, 요거를 이제 y축 대칭 이동으로 파악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제 또 뭐를 한번 살펴보느냐 하면 이 상황에서 이 그림에서 이제 우리가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을 한번 시켜보는데 여러분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는 언제 공부해 본 겁니까? 역함수에서 공부를 해봤죠. 어떤 함수를 y 꼴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역함수가 구해진다 공부했는데 1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알 거야. 봐봐. 이런 거 공부했죠? 이렇게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이 2차 함수를 y 꼴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요런 모양이 생기잖아, 그지? 요런 모양이. 지금 여기 있는 이 모양 그려보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이 공부했던 이 포물선의 정체네. 뭐야? 그러면 이 포물선하고 뭔가 2차 함수하고 연관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죠? 맞습니다. 여러분 2차 함수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포물선에 속해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린 이 포물선 보이죠? 얘는 함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세로로 줄 긋을 때 x가 하나당 y값이 2개가 생기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2차 함수는 포물선에 속하는 개념이었던 거예요. 아시겠어? 2차 함수 포물선의 일종이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포물선이라는 건 좀 더 2차 함수를 확장해서, 그지? 이 2차 함수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긴 것도 포물선이라고 그러니까 이것까지 우리가 다 범주에 넣어가지고 새롭게 포물선이라는 넓은 범위를 공부하고 있는 중인 거야. 자, 이랬을 때 우리 요 2차 함수는 일단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그지? 여기는 요 절반만 보고서 요 놈에 있어서 역함수는 구할 수 있으니까 그 놈의 역함수 구하면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왔었잖아.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요? 무리함수라고 불렀던 거죠. 무리함수. 그러면 결국 이 포물선의 위쪽에 있는 이 절반만을 우리는 무리함수라고 부르는 거였다라는 거였어. 되겠나? 어찌됐건 2차 함수하고 무리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니까 여기는 이 그래프 있잖아. 이 그래프. 이 포물선의 역함수는 2차 함수가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유도를 해보면 이래.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생겨먹은 고라지가 여기서 이놈이었어. 그지? 이놈을 y 꼴 x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상상하세요, 여러분. 이 그래프를 y 꼴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보면 바로 요와 같은 2차 함수가 생긴다는 걸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점의 초점 좌표 p, 0은 역함수는요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는 x하고 y 자리가 바뀐다 했습니다. 당연히 p, 0이라는 건 0,p로 갈 것이고요. 이렇게 여기 있던 놈은 이쪽으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준선은 x 이퀄 마이너스 p였던 놈이 결국 y 꼴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y 이퀄 마이너스 p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xy 자리가 또 바뀌는 거죠. 자, 그리고 식도 마찬가지죠. 여기였던 놈이 xy 자리가 바뀌면 여기 있는 놈은 결국 x제곱 이퀄 4py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xy 자리가 뒤바뀌는 거죠. 따라서 x제곱 이퀄 4py라는 놈은 항상 여기 있는 이놈의 역함수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놈이 이놈 모양이 된다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정리를 하면 봐라. y 꼴 4p분의 1x의 제곱이니까 얘가 바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2차 함수의 정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가 바로 2차 함수예요. 그 2차 함수도 포물선의 일종이었던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요와 같이 생겨먹은 꼴은 항상 기본형이
이와 같이 될 수밖에 없고, 좀 전에 선생님 예고했던 대로 P가 옆에 Y가 있으면 Y가 대칭축입니다. 그리고 P가 Y 자리에 써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준선은 Y 콜 요놈 반대부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된다 했고, 요 X제곱이 콜 4PY에서 P가 양수인 그림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이 그림이라면, P가 음수일 때는, 여기서 요 P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위로 볼록이 되면서 초점은 여기 생기고, 오히려 준선은 이런 데 생기겠죠. 맞죠? 왜냐하면 포물선은 초점을 끌어안는 방향으로 그려져야 된다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y제곱 이퀄 4px 그리고 x제곱 이퀄 4py라는 기본형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고, p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또 각각 그림이 두 개씩이 나타났으니까 전체적으로 p의 부호와 식에 따라서 네 가지 모양이 나타난다는 것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죠. 자, y제곱 이퀄 4px에서는 자, 이거를 이렇게 그려지는 준선이 여기 생기는, 혹은 이렇게 그려지는 포물선 준선이 여기 생기는, 얘는 P가 양수일 때, 얘는 P가 음수일 때의 그림이었고, 요 기본형을 가질 때 X제곱 이퀄 4PY라는 기본형을 가질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래로 볼록인 요런 형태가 나왔을 때는 초점이 여기 있고 준선이 여기 있을 때는 P가 양수일 때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위로 볼록인 요런 형태가 나왔을 때, 그지? 이때는 초점이 여기 있고 준선이 이렇게 갈 테니까 이때는 P가 음수일 때의 그림이다. 자, 포물선의 식은 두 가지 기본형. P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세분화된다. 그림이 이렇게 네 가지 모습이 기본형으로 나타난다. 여기까지 공부를 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얘를 갖다가 시작으로 해서 Y축 대칭 이동과 그리고 Y콜 X에 대한 대칭 이동으로 유도를 해본 그림의 모양들이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초점이고 여기가 초점이고 여기가 초점이고 여기가 초점이었어요. 자, 이 상태를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간혹 혼동에 빠지는 수가 있는데, 그지? 이때 이 네 가지 그림에서 선생님이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P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이 절대값 P의 정체가 뭡니까? 여기서 절대값 P의 정체가 뭐죠? 설마 초점의 좌표라고 하진 않겠죠? 초점의 좌표라고 하진 않겠지. 절대값은 무조건 뭡니까? 길이에요. 길이. 절대값 P의 정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굳이 말로 만들자면 뭡니까? 꼭지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 혹은 꼭지점에서의 준선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로 만들어서 기억하려 하지 말고 이미지를 머릿속에 딱 심어 놓으세요. 요 거리, 여기서는 요 거리, 여기서는 요 거리, 여기서는 요 거리, 요 길이가 바로 절대값 P의 정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니? P가 절대 초점의 X좌표 이렇게 기억하면 안 되죠. 왜? 좌표라는 것은 언제든지 평행 이동하면 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길이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손바닥 보세요. 이렇게 평행 이동했죠? 그럼 이 손바닥이 가지고 있는 면적이라든지 손가락 길이라든지 이런 거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만 뭐만 변할 뿐이에요? 이 손바닥, 손끝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좌표, 위치 그런 것들이 변하는 거죠. 길이나 면적이 변하는 게 아니라. 알겠니? 그러니까 평행 이동을 해도 이 절대값 P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해야 돼. 아시겠지? 꼭 기억해라. 다시 한번. 여기서 절대값 P는 이미지를 심어 꼭지점에서 초점까지 혹은 꼭지점에서 준선까지 이 두 개의 길이를 말한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기본형 가지고서 대칭 이동했을 때 포물선의 식이 이렇게 달라지면 어떠한 모양적인 변화가 생기는지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뭐를 한번 알아보느냐면요, 평행 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데, 평행 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포물선이 이렇게 지나갔을 때 y제곱 이퀄 4px에서 만약에 p가 양수라고 한다면 초점 좌표가 p, 빵일 것이고 준선의 방정식이 x 이퀄 마이너스 p가 된다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꼭지점, 그 다음에 초점, 그 다음에 준선의 방정식을 한번 써보면 되지. 꼭지점은 0,0일 것이고 초점은 p, 빵일 것이고 준선은 x자리에 p가 있으니까 x 대신에 요거 반대고 마이너스 p 이렇게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P 옆에 X가 있으면 P를 X자리에 쓴다. 이렇게 기억하면 안 헷갈린다 했어요. 자, 얘를 이제 평행 이동을 시켜보면 X 대신에 플러스 N만큼 Y 대신에 플러스 N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Y 대신에는 Y 빼기 N을 집어넣어줘야 된다 했고, X 대신에는 요거 반대보인 X 빼기 M을 넣어줘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물론 MN이 양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양수라고. 그럼 오른쪽으로 N만큼 위로 N만큼 올라가서 뭐 여기 어딘가 이렇게 포물선이 생기겠지 뭐. 그 포물선의 식이 이렇게 된다면 이놈에 있어서의 꼭지점, 그 다음에 이놈에 있어서의 초점, 그 다음에 이놈에 있어서의 준선, 요런 것들은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이냐 눈치를 챘죠. 평행 이동할 때 안 변하는 것과 변하는 것을 구분하세요. 안 변하는 것은 길이입니다. 길이, 그러니까 절대값 P, 요거는 절대 변하는 게 아니야. 길이는 변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변하는 건 뭐? 좌표들이 변하는 거죠. 위치가 변하는 거예요. 명심해라. 그러면 여기서 이 좌표들 있지, 좌표들. 이 좌표들은 무조건 변한다는 거야. 0,0이 오른쪽으로 M 가고 N 가면 당연히 꼭지점은 M,N으로 변할 것이고요. 자, 이거를 좀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면 그 다음에 초점도 P,0에 있던 놈은 오른쪽 방향으로 M, 그 다음에 위로는 Y쪽 방향으로 M만큼 변할 거니까 이렇게, 즉 요점 좌표에다가 그대로 MN을 더해주면 옮긴 놈의 초점이 된다는 거죠. 준선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준선은 봐, 요렇게 X 이퀄 마이너스 P 요렇게 딱 세워진 직선은 위아래로 움직여봤자 그 자리죠. 맞죠? X 이퀄 마이너스 P에서 위아래로 움직여봤자 변함이 없어요, 식은. 이거는 무조건 X축 방향으로 움직일 때만 변화를 입는 거 맞죠? 요거 X 이퀄 빼기 P라는 직선 자체가 X축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만 식이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외우는 방법은 이거죠. 여기가 X로 시작하면 얘는 X축 이동량에만 영향받는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X 이퀄 마이너스 P에다가 X축 방향에만 영향을 받으니까 요거만 더해주면 바로 준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봐봐. 이 준선이란 건 이렇게 세워진 직선이니까 아래 위로 움직여봤자 식이 안 변해. 좌우로 움직일 때만 영향을 받는다고. 그래서 X로 시작하면 X방향 이동에만 영향받고, 그지? Y로 시작하는 준선은 Y방향에만 영향받는다, 이렇게 기억해. 그럼 X축으로는 N만큼 영향받으니까 이렇게 된다 해서 여기 있는 이 평행 이동된 놈의 중요 요소들을 구하라고 하면 첫 번째 방식이 뭐라고? 이거 기본형을 생각하는 거야. 먼저 기본형을 생각해서 이런 걸 다 구해놓고 난 다음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대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는지를 적용시켜서 여기다가 좌표들은 전부 이만큼씩 더해주면 되고, 준선은 X로 시작하면 X축 방향만 적용을 시키면 된다, 그겁니다. 됐니? 자, 이 방법이 물론 모든 문제에 다 적용이 되겠지만 상당히 조금 뭐라고? 불편한 감이 있죠. 이런 걸 구할 때마다 내가 항상 그러면 이거 기본형을 구해서 이렇게 와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 잘 들어봐. 내가 이 꼭지점 자체를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데는 다 이유가 있잖아. 자, 이 식을 보고서 이 꼭지점 한번 쳐다보고, 요 식을 보고서 요 꼭지점 한번 쳐다봐봐. 저 식에서 꼭지점을 바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잘 생각을 해보라고. 결국은 이 Y하고 X가 각각 0 되는 순서상이죠. 0 집어넣어야 0 되니까 0이고 0 집어넣어야 0 되니까 0이고, 이때는 뭡니까? 이 괄호와 이 괄호를 0 만들어주는 순서상이죠. 요거는 M 집어넣어야 0 되고 요거는 N 집어넣어야 0 되니까 여기는 이 괄호와 괄호를 0 되게 해주는 순서상이 바로 꼭지점의 정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좌표들은 변해가나 아까 분명히 선생님이 절대값 P이지 그 길이는 안 변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해가냐? 절대값 P는 안 변하는 거야. 그러면 P 값은 양수든 음수든 간에 그 크기가 안 변한다는 거야,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나오면 기본형으로부터 이렇게 옮겨와도 되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 y-2의 제곱은 4 곱하기 5, 1 곱하기 여기는 x 플러스 3. 자, 이놈에 있어서의 초점의 좌표를 구해보시오라고 하면 너는 먼저 꼭지점부터 찍으라. 꼭지점이 마 3,2잖아.
꼭지점이 마3,2면 여기 어딘가에 마3,2가 있다 치면 자 여기 있는 요놈이 딱 봐라. 요게 P의 정체잖아. P의 이 P의 절대값이 1이지. 그건 안 변한다고. 기본형이나 평행이동 해도. 그러면 이 X, P 옆에 X가 있으니까 대칭축이 바로 X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대칭축이 흘러가고 있다는 소리고 대칭축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소리고요. 반드시 초점은 대칭축 위에 생긴다 했습니다. 초점은 대칭축 위에. 그리고 이 P가 양수니까 요 거리가 1 되는 요 지점에 초점이 딱 지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1 떨어진 여기에 준선이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고 그럼 포물선의 모양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측하면 되잖아. 그럼 이 초점의 좌표는요. 마3,2에서 오른쪽으로만 1 갔으니까 y좌표는 똑같이 2고 마이너스 3에다가 1을 더하면 이렇게 초점 좌표 찾아낼 수 있고요. 준선의 방정식은 여기서 왼쪽으로 1 갔으니까 이거는 x 이퀄 마4가 된다라는 것도 찾아낼 수 있다고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1 간 게 초점의 좌표고요. 왼쪽으로 1 지났는데 준선이 지난다. 이걸 꼭지점 찍으면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굳이 이걸 만약에 기본형으로 한다면 봐. 이걸 기본형으로 하면 y의 제곱은 그냥 이걸 y제곱으로 쓴 게 기본형이죠. 4 곱하기 1 곱하기 그냥 이건 x라고 쓴 게 기본형이니까. 자 이렇게 만약에 돼 있다면 이건 꼭지점이 0,0이고요. 초점은 1,0이고 준선은 x 이퀄 마이너스 1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 x축 방향으로는 마3만큼 이동했고 y축 방향으로는 y 대신에 y 빼기 2를 넣었으니까 더하기 2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러면 이 꼭지점도 여기에다가 이거 딱딱 더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초점도 여기다가 마3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여기다가는 2를 더하면 플러스 2가 된다. 자 여기서 그대로 요거 그대로 한번 써보면 꼭지점 0,0에서 요걸 더해봐. 마3,2가 되고 초점도 여기는 1,0에다가 요걸 각각 더해봐. 그러면 마이너스 2,2가 되고 준선은 x축 방향에만 영향을 받으니까 빼기 1에서 다시 빼기 3 해보라고. 그럼 x는 마4가 된다. 요거는 기본형에서 요걸 더해가지고 다 구해내도 되지만 번거롭단 말이야. 그냥 꼭지점 찍고서 요 길이가 절대값 P다라는 것만 알면 충분히 그림 그려서 바로 다이렉트로 구해낼 수 있는 연습도 해둬야 된다. 그 말입니다. 되시겠죠? 자,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지금 이 포물선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여기까지이고, 알겠죠? 좀 쉬었다가 이제 이 포물선의 기본적인 내용 여기까지가 정의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포물선의 정의 여기까지가 요까지 내용을 이해하는 거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문제는 이 정의만 가지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니까 도대체 포물선의 활용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쉬었다가 개념 강의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